지난 11일 토트넘은 엔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전 교체로 들어와 토트넘의 공격력을 높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 32분을 뛰었지만 손흥민은 수준 높은 클래스의 슛을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에게 팬들이 경기보다 더 주목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팀 선수 가운데 손흥민을 기다리는 한 일본 선수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 계속 기다리다가 손흥민이 오자 반갑게 인사하고 손흥민에게 격려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 일본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미요시 코지였습니다. 미요시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도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며 손흥민이 우상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전 당시 미요시는 손흥민과 같은 유명 선수와 맞대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미요시는 당시 경기 후 집으로 돌아가 수줍게 인스타그램에서 손흥민을 팔로우했다고 했습니다. 미요시는 167cm의 작은 체구를 지녔지만 일본 제1리그에서 활약하다가 지난해 벨기에 1부 리그 로얄 엔트워프로 인대되었다가 올해 3월 완전 영입되었습니다. 이제 첫 유럽 무대에 발을 들여놓은 그에게 손흥민은 그가 말한 대로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미요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맨시티 소속 올림픽 대표 메시노 로타로도 손흥민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맨시티 1군에 자리가 없자 포르투갈 리그로 2년 임대되었는데 시간만 나면 손흥민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손흥민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미나미노는 일본에서 한때 손흥민과 맞대결할 것이라며 한껏 들떠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일본 전문가는 미나미노와 손흥민은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부동의 주전으로 월드클래스급의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미나미노는 리버풀의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연일 기사화되자 미나미노의 압박 능력은 리버풀 1위라며 꼭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찬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은 공간지능이 탁월하고 다른 유형의 공격수라 극찬했던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미나미노의 재능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벤치 멤버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9살 신의 커티스 존스가 결승골을 넣으며 활약할 때 미나미노는 벤치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에 일본 스포츠 매체 일간 겐다이는 미나미노가 벤치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벤치에 앉아만 있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을 1위로 만들며 득점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토트넘과 리버풀이 만났을 때 손흥민과 미나미노가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EPL 6년차인 손흥민은 갓 잉글랜드 무대에 데뷔한 미나미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해줬고 미나미노는 목례를 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고 미나미노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를 노리고 진출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유럽으로 진출한 일본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감히 넘을 수 없는 영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10일 영국 BBC에 따르면 손흥민은 올 시즌 5번의 결승골을 넣었고 이는 EPL 모든 선수 통틀어 1위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넣은 골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또 유기에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9골을 넣었는데 시도한 슈팅은 총 20개였고 골대는 2차례 강타했습니다. 슈팅 20개 중 12개가 유효 슈팅이 되어 골문 안쪽으로 향했고 그중 9개는 성공했습니다. 슈팅당 득점으로 변환율이 45%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득점 변환율이 가장 높은 선수였습니다. 이는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호주 매체 더 월드게임은 손흥민과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들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손흥민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차범근에 대해선 분명 손흥민의 강력한 경쟁자라며 유럽파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10년 넘게 뛰며 UEFA컵 2차례 우승, 독일컵 우승, 대한민국 역대 A매치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월드컵에서는 득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늘 존경한다는 박지성에 대해선 19개의 메이저 트로피, 4번의 월드컵 출전, 아시아인 최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2005년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다며 화려한 이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 손흥민만큼 비중이 크지 않았고 득점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비교했습니다. 여기 일본의 축구 영웅이라 불리는 나가타 히데토시도 거론되었는데 그는 손흥민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혼다 게이스케는 세리에에서 빛나지 못했다. 빅리그에서 지낸 건 4시즌뿐이라고 낮게 평가했습니다. 호주 역대 최고 선수 중 하나로 리버풀에서 활약하기도 한 해리 케어에 대해선 리즈 전성기 시절 맨유,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꾸준함이 없었고 득점 기여도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동안 아시아를 빛낸 많은 선수들을 언급했지만 결국 손흥민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9일 더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최고의 공격 트리오를 뽑아달라며 6팀의 후보를 제시했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산초, 로이스를 비롯해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은바페, 디마리아, 바이에른 뮌헨의 사네, 레반도프스키, 나브리가 자리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의 스털링, 아구에로, 케빈 더 브라위너, 첼시의 하베르트, 베르너, 지에으, 리버풀의 마네, 피르미누, 살라까지 총 6후보였습니다. 이 같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시했음에도 놀랍게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6후보보다 케인과 손흥민이 더 낫다. 또 다른 팬도 나서서 손흥민과 케인도 후보에 들 자격이 있다. 물론 그들이 2명인 건 알지만 현재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다라며 이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어필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공격 트리오란 말이 무색하게 단둘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는 지난 10일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베스트 듀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단연 1위는 손흥민과 케인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시즌 두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보여주는 공격 포인트는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선수에 이어 선정된 듀오는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와 은바페였습니다. 지금 손흥민과 케인은 축구 천재라 불리며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이 듀오보다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13일 토트넘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호지슨 감독이 이끄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붙습니다. 호지슨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봉쇄 방법에 대해 질문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경기 전 그들의 봉쇄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팀 전체의 노력을 가져가야 그들을 막을 수 있는데 두 선수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호지슨 감독은 그들은 한 번 혹은 두 번의 기회도 득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원샷 원킬의 공격수들 때문이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손흥민은 호지슨 감독이 우려했듯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또다시 원샷 원킬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자신의 활약에 대해 팬들의 응원이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팬들과 Q&A에서 팬들이 없어 어떤 것이 아쉬운가 라고 질문받으며 경기장에서 팬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가 1에서 14위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1일 OECD는 OECD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로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 당시 발표한 마이너스 1.0%보다 0.1% 비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8%로 0.3% 비맞췄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터키 등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마이너스 3.7%로 우리보다 2.6% 비낮은 성장률이 예상됐으며 일본도 마이너스 5.3%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밖에 독일 마이너스 5.5%, 프랑스 마이너스 9.1%, 영국 마이너스 11.2% 등도 큰 폭의 역성장을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1% 비하향 조정했다며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적은 국가다. 향후 한국 경제는 2021년 2.8%, 2022년 3.4%로 성장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2% 성장이 예상됐으며 내년 4.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보다 각각 0.3%p, 마이너스 0.8%p 조정된 것이다.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7%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2분기 극심한 침체 이후 경제 활동 재개와 각국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됐다며 향후 2년간 세계 경제는 백신 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이른바 코로나 실직자만 총 7만 4천 명을 넘어섰다. 이미 전체 실업자 수는 210만 명을 돌파했다. 2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자는 전월 대비 8만 명 많은 214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85만 개나 사라졌다. 또 일본의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월부터 11월 말까지 코로나 여파로 해고나 고용 중단에 처한 일명 코로나 실직으로 파악된 사람만 7만 4천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제3차 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일본 고용 시장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 음식 서비스 및 도소매업, 서비스 오락업에서는 전년 동월비 30% 이상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본 정부가 외식, 여행 장려책으로 소비 부양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SMBC 니코 증권의 미야마의 고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사히 신문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서비스 분야 소비가 침체, 휴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실업률이 연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의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으로 전체 실업률은 3.7%다. 최근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10월 한 달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량 실업,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소위 코로나 블루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일본 전역에서 2,153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보다 많다. 월간 단위로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851명이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극단적 선택 증가율의 약 4배에 이른다. 미국 CNN은 코로나19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일어난 호텔, 음식 서비스업, 소매업의 계약직 노동자 중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울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는 문화적 배경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성년자도 심각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생은 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명 늘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폭발한 후 20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진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이 급증했다. 2003년에만 3만 4천 명에 달해 국가 전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정부가 2006년 자살대책 기본법을 마련하고 각종 예방 캠페인과 지원책을 시행하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이 매년 줄었다. 지난해에는 197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2만 16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10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숫자는 1만 7,219명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전면 봉쇄를 실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 비해 훨씬 적은 일본에서 극단적 선택이 급증했다는 점을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에다 미치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부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